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디움의 바스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AI 노드 운영에 대해서, 자동화 모니터링에 대해서 후구초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고, 강의를 해 주실 거고, 우선 더 렉처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웹3로 온보딩 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빌더들을 위한 강연이고, 이렇게 후구초님 같은 이제 현업자분들을 모셔서 이제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피커인 후구촌님은 이제 업비트 NFT에서 이제 후구촌이라는 닉네임으로 탑 컬렉터 랭킹에 이름을 올리신 적도 있고 현재는 이제 트레이딩을 돕는 소프트웨어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AI 노드 운영과 자동화 모니터링 이 부분 이제 인프라 관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생소한 부분도 좀 있을 텐데 아무래도 후구초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 잘 듣고 이제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강의는 녹화가 되고 있고 그 녹화본에 대해서는 어, 재사용이라던가 혹은 이제 편집으로 인한 뭐 2차 가공 모두가 허용이 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유튜브나 뭐 트위터 같은 곳에 이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후구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바스키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자영업 웹3 빌더 이제 후구촌이고요. 그 와이즈라이트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 웹3 인프라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인센티브 테스트넷 참여를 위해서 노드 프로젝트들 이제 에어드랍 작업도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프로메테우스와 이제 그라파나를 통해서 노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AI 코딩 툴을 엮어서 이제 AI 노드 운영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주제로 해서 오늘 렉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반복 점검과 뒤늦은 장애 등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AI와 관제 스택을 한 번에 제대로 이제 세팅하게 되면은 사건 발생형 운영에서 예측형 운영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5가지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트로에 이제 문제를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스크립트로 자동화 데모를 이제 시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실습을 진행을 하고, 네 번째로 이제 웹2와 웹3 운영 철학을 비교하게 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순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 정의로 넘어가면은 웹3 노드 운영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 점검을 통해서 노드가 계속 살아있는지, 블록 동기화의 지연은 없는지, 이러한 문제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난 뒤에 뭐 알림이 울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건 이제 결국 고객 불만으로의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웹3 같은 경우에는 체인 데이터 동기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을 했을 때 해 보면은 풀 노드 기준으로 1테라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차지하게 되어서 엄청난 이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는데 이 체인 데이터 동기화가 이제 어느 순간 되지 않게 되면은 이 체인 데이터를 동기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록체인 노드를 통해서 유니스왑 라우터를 연동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에 각 시세상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노드에서 블록 지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전 시세를 불러오게 되어 시세가 부정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사용하시게 되는 분들, 특히 이제 아비트라지를 위주로 저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트라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시세가 뜨게 되면은 고객 불만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매번 사람이 시간을 쓰며 점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동화 관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결책은 되게 단순합니다. 뭐 이전에도 이제 렉처를 통해서 뭐 바이브 코딩 세션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AI 코딩 툴로 이제 반복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수정해가지고 AI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영 자동화를 이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관제 스택을 통해서 상태 시각화 알림으로 이 두 축을 엮어서 예측형 노드옵스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은 운영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선 작업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 스크립트 코드 작성과 빌드를 이제 진행을 하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옵션이긴 하지만 CI/CD를 통해서 뭐 노드를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배포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이제 원격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익스포터를 통해서 이제 지표를 이제 수집하게 되고 네 번째로 이 수집한 지표를 그래파나 대시보드 구성으로 통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파나에서는 또 이제 얼랏을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얼랏 룰을 설정해서 이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노드 운영자에게 알림을 보내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련 바이브 코딩 데모를 지금 바로 시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바운드리스라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제 프루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스 설정을 매번 이제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 가스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원격지에 있는 서버의 설정 값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격지에 서버가 한 대만 있으면은 그 서버에서 그냥 수동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이 서버가 한두 대가 아닌 한 20개 뭐 100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수량이 있다면은 이 파일을 하나하나 바꾸는 데 필요한 노력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해서 이를 수동으로 다 바꿔주기라는 매우 고된 일인데 이를 AI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이제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프롬프트 창에 그 어떠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커서나 아니면은 뭐 요즘 새로 나온 뭐 큐로 같은 아이디도 있지만 제일 간단한 뭐 챗GPT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 있는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가지고 노드를 운영하는 스크립트를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 서버의 SCP를 통해서 원격지 특정 경로에 이제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는 코드를 작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챗 GPT가 열심히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파이썬 패키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를 이제 하도록 챗 GPT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파이썬 코드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는 서버가 수십 대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서버 접속 정보를 이 변수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위에 코드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바운드리스의 브로커 설정 파일을 각 서버에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파일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는 이제 겐신이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노드 연결 문제 또는 노드 컴퓨터의 컨디션에 따라 자주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설정 및 자동 복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를 AI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초기 노드 설정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장애 발생 시 다시 복구하게 되는 코드가 프롬프트에 들어있어 프롬프트가 이제 아까보다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청한 코드가 금방 나왔는데요. 데모를 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라 실제 운영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생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 맞춰서 사용 중인 파이썬 코드는 제가 나중에 이제 GitHub 링크를 통해서 겐신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코드를 GitHub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제 AI 도구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노드 운영을 관련한 이제 실행 코드를 만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니터링에 관련하여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에 이제 노드 익스포터라는 거를 설치하고 매트릭이라는 엔드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익스포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시계열로 된 지표를 수집하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툴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사전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서 현재 운영 중인 환경을 대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사전 준비 과정에 필요한 프로메테우스는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릴 이제 GitHub 링크를 통해서 모니터링 항목의 도커 컴포트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익스포터는 지표 수집 에이전트입니다. 익스포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익스포터는 컴퓨팅 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를 수집하는 노드 익스포터입니다. 기본적인 지표는 보통 이제 CPU 사용량, 아니면 램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아니면은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은 이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지표를 수집하는 익스포터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매트릭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관련 지표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바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현재 프록스복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EVM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인데요. 아까 이제 복사한 명령어를 이 쉘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현재 노드에 관한 이제 지표들이 노드 익스포터로 수집된 지표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표들이 수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은 기본적인 지표를 이제 수집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익스포터를 통해서 운영 중인 EVM 노드들의 이제 지표들을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기본적인 컴퓨팅 자원에 대한 지표들을 수집을 하고 있었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동기화나 이런 지표들을 수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더리움 익스포터라는 것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이 게스 노드의 블록 넘버, 타임스탬프, 가스비 등 지표를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익스포터도 노드 익스포터와 마찬가지로 CURL 명령을 통해 해당 엔드포인트에 접근을 하면은 현재 수집되고 있는 지표들을 텍스트 기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프로메테우스 서버로 전송되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제 운영 환경에서 한번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노드 익스포터였으니까 9100번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이더리움 익스포터는 9368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명령으로 매트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블록 넘버와 이더리움 블록 타임스탬프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다른 가스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블록에서의 트랜잭션 등 여러 가지 EVM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 수집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수집된 지표들을 그라파나 대시보드로 이제 수집을 해서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한 노드 지연, CPU 사용률, 메모리 점유율, 블록 높이 등 주요 지표를 그라파나 대시보드로 이제 직관적으로 시각화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실제 운영 환경의 그라파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프로메테우스로 수집된 로그는 그라파나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플러그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소스를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나의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노드 CPU 코어 스로틀 뭐 이런 지표들도 있고요. 뭐 디스크 사용량이나 아니면은 뭐 메모리 사용량 아니면 인터넷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타 등등 지표가 그라파나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연동된 이제 지표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실제 지표의 값은 다음과 같이 이제 쿼리를 날려가지고 해당 지표의 실제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다른 좋은 지표를 보여드리자면은 각 노드들의 이더리움 블록 넘버를 통해서 이더리움 EVM 노드들의 이제 동기화 상태를 확인하는 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 노드별로 각 체인별로 이제 블록 동기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가 가능하게 되고 단순히 지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시각화를 통해 많은 지표들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래프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관련 지표나 아니면은 각 체인별 EVM 노드 대시보드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한 시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록 넘버가 되게 이제 높은 숫자가 되게 찍히고 있는데요. 이를 시간 단위를 최근 일주일로 설정해서 5초마다 이제 갱신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옵티미즘만 선택해가지고 해당 네트워크의 이제 지표만 불러오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블록 높이, 블록 타임스탬프 지표가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 노드 익스포터 대시보드는 그라파나 홈페이지에서 공식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EVM 대시보드 제이슨 템플릿은 제가 이제 따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 만약에 이제 직접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환경을 구축을 하시게 된다면은 바로 임포트 하셔가지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대시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제가 지금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를 하나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GitHub에서 이제 EVM dashboard.json이라는 파일을 받아서 이 JSON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그라파나로 돌아와서 대시보드에 새로 추가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JSON 모델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만 좀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바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JSON 대시보드 파일을 바로 이제 임포트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이제 뜨게 될 것이고요. 한번 나중에 직접 실습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불러와 보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한 대시보드는 알림을 통해서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알림을 보내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알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라파나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데이터 소스로 하여 체크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그 다음으로 얼라팅이라는 그라파나의 메뉴에서 설정된 룰을 통해서 슬랙, 텔레그램 아니면 전화를 통해 그 해당 엔지니어한테 알림을 주는 그런 구조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복구 스크립트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 알림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가 빠르게 알림을 받고 빠르게 대처를 하면은 장애가 이제 복구가 되게 됩니다. 해서 그라파나에서 알림 설정이 된 것을 또 보여드리자면요. 그라파나의 이제 얼라팅이라는 메뉴에서 얼랄루즈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현재 이제 사용 중인 그 알림 항목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노드 익스포터 지표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 중인데 이 디스크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표식을 통해서 해당 경로에 해당 파티션의 디스크 사용률이 어떠한지 백분율로 구하게 되는 이제 식이고요. 해당식 지표식을 통해서 이제 구해진 값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분율로 구해지게 되고 해서 이제 임계점을 95%가 넘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알림을 오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알림이나 그런 주기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커스텀을 하면 되는 항목들이고요. 뭐 이메일, 뭐 슬랙, 텔레그램도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로라는 전화 API를 통해서 노드 장애가 발생하면은 전화로
저한테 이제 알림이 오게 하여서 전화를 받고 바로 이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문자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 슬랙 같은 메신저를 연동을 하지 않고 트일로라는 이제 전화 API를 쓰는 이유는 전화가 그래도 이제 계속 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보고 지나가는 일을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조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윌러를 통해서 노드 장애 발생 시 이제 이런 알림을 받고 해결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저희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 노드 장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 7월 20일자로 베이스 노드를 운영하던 도중에 21시 34분에 노드 응답이 이제 지연되는 체인 데이터가 이제 동기화가 이제 늦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감지를 하게 되었고요. 21시 35분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재시작되는 스크립트가 이제 실행되어서 그 베이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와 익스큐션 노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익스큐션 노드를 이제 재실행할 필요 없이 그 노드 프로세스만 다시 이제 보통 재시작하면은 블록 동기화가 이제 미뤄졌던 게 다시 이제 붙기 때문에 노드만 재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21시 36분에 블록 높이 정상화를 확인하고 총 2분 만에 이제 복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장애가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영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노드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사람이 직접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이제 노드들을 같이 체크하는 게 되게 이제 힘든 작업이고 이제 이를 이제 장애를 놓치다 보면은 블록 싱크가 계속 이제 깨져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블록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동기화가 이제 다시 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서 체인 스냅샷을 이제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타임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도입하고 나서 그 고객분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장애가 이제 덜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업타임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직접 AI 노드 운영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이제 해보시려면은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도커 컴포즈 파일이 이제 필요한데 뭐 도커를 필수적으로 쓰기보다는 사실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좀 배포하기 쉬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해당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 GitHub에 있는 모니터링 항목에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해당 도커 컴포즈 파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프로메테우스 설정과 그라파나 이미지, 그 다음에 각 아까 이제 소개드린 이제 익스포터들, 노드 익스포터와 이더리움 익스포터를 같이 이제 넣어서 본인 로컬 환경에 맞춰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도커 컴포즈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 디렉터리 자체를 받아가지고 도커 컴포즈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랩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익스포터에서 수집한 매트릭들을 그 스크랩 설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보통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포터들을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접근해서 이제 스크랩해오는 경우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포터 연동이 필요해서 익스포터 연동은 이제 prometheus.yml 파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web.yml 파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각 EVM 노드들이 이제 수집한 매트릭들을 중앙 프로메테우스로 이제 푸시하는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앙에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어스 설정 때문에 인증 설정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인증 관련 그 설정 파일도 같이 첨부를 했으니 한번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과정은 옆에 주석에 이제 달아놨으니 해당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인증 과정을 이제 설정하셔서 이제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파나 제이슨 파일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시보드 바로 가져와서 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 템플릿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파일은 네, 프로 레포지토리 루트에 이제 evm dashboard.json이라는 파일을 그래파나에 이제 임포트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EVM 노드에 대한 이제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시각화하실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놨으니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이 필요한데 알림 설정은 이제 그래파나에서 얼라팅 설정에 이제 알림 규칙 템플릿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림 설정을 통해서 주요 지표를 이제 주기적으로 그래파나가 체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을 어떤 경로로 통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로우로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틀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화 API는 한번 발송할 때마다 이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다른 슬랙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공짜로 이제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 알림 설정은 이제 필요하신 대로 구성하셔가지고 실전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 AI로 생성된 운영 자동화 스크립트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돌리시는 노드, 뭐 기본적인 EVM 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운드리스, 갱신과 같은 테스트넷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많이 귀찮은 것들을 자동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겐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운드리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사용하던 스크립트는 추후에 이 레포지토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공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웹2와 웹3 이제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차이점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차이점과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서비스 수준 계약 SLA에서는 이제 뭐 공급업체가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이제 명시하는 뭐 아웃소싱 및 기술 공급 업체 계약인데요. 이 계약에는 이제 가동 시간, 납품 시간, 응답 시간 및 해결 시간 등 뭐 그러한 지표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웹2와 다르게 웹3의 경우에는 각 네트워크 뭐 체인별로 이제 되게 이제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성 파이널라이징까지 이제 고려해서 그런 SLA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최종성인 데이터 최종성은 뭐 웹2의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뭐 사용자 체감상 뭐 트랜잭션이 뭐 즉시 확정되는 거의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면은 웹3의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은 이제 뭐 블록 생성 주기만큼의 블록 확정 시간이 뭐 그러한 지연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웹3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 설정이 뭐 좀 잘못되게 되면은 계속 이제 트랜잭션 풀에 이제 그러한 트랜잭션이 남아서 블록 최종적인 블록까지 당기기에 이제 그러한 지연이 계속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스 설정이 너무 무모하게 적으면은 아예 블록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니 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뭐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애들이 뭐 웹2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웹3의 경우에는 이제 체인 하드 포크 아니면은 특정 컨센서스로 인한 이제 합의 지연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블록 생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업이 그 웹3 인프라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발생하는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P 네트워크 방식이다 보니까 그 피어 간 이제 불안정한 연결 문제 때문에 웹3의 경우에는 이제 P2P 방식의 이제 장애 유형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그러한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웹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통적인 인프라 지표,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팅 자원에 관련한 이제 그러한 지표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제 트래픽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인바운드가 어떻게 되고 아웃바운드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트래픽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웹3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당 네트워크의 이제 블록 높이, 가스비 아니면은 연결된 피어수 등 그러한 추가적인 지표들을 더욱 수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러한 이제 복구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은 뭐 웹2의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중단 시 표준화된 예방, 감지, 수정 뭐 이러한 세 가지의 재해복구 절차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웹3의 경우에는 이제 체인별로 특화된 복구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EVM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하드포크가 실패한 경우에는 뭐 미리 받아놓은 체인 데이터 스냅샷을 통해서 이 체인 데이터 스냅샷을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체인 데이터와 이제 수업하여 노드 버전을 이제 롤백하는 방식으로 이제 복구를 하고 아니면은 하드포크를 미리 이제 미연에 이제 좀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GitHub나 뭐 그런 프로젝트 채널을 미리 구독을 해서 새로운 노드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 버전을 이제 미리미리 업그레이드해서 특정 블록 이후에 진행되는 하드포크를 미리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 기존 웹2에서의 데브옵스 경험을 웹3로 이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텐데요.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아니면은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온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면 좋을까? 뭐 이런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EVM 노드를 처음에 모니터링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노드들과의 블록 넘버 비교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노드를 찾아야 하는 점, 아니면은 해당 RPC에 뭐 레이트 리밋, API 호출 제한 횟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블록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되겠다입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은 타 노드에 대한 의존성이 사라지게 되어서 자체적으로도 자체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한 모니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블록은 계속 블록 생성 주기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이제 블록 넘버와 블록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제일 최근자로 해서 타임스탬프가 계속 이제 갱신이 되게 되다 보니까 그 현재 시간과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돌리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의 타임스탬프와 블록 생성된 타임스탬프를 계속 비교하게 되면은 뭐 몇 초 주기로 해서 어떠한 기간보다 더 벌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블록 지연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표 중에서는 이제 디스크 사용량을 계속 꾸준히 확인하는 게 좋은 게 이더리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노드의 경우 1테라 정도였고 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6테라 중반 정도의 이제 체인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디스크 용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뭐 프루닝을 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추가하는 등의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사용량을 평소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나 얼러팅 룰에서 디스크 사용량이 95%를 넘을 때 알림이 오게끔 구성해서 디스크 꽉 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각 네트워크 체인별로 해서 디스크 꽉 참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백분율로 실시간으로 이제 지표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고요. 해서 95%가 되면은 그 각 인스턴스별로 이제 히스토리를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95%가 넘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런 알림이 올 때마다 뭐 VM의 이제 디스크 용량을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프루닝, 그러니까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스테이트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인 데이터로 이제 수합을 해가지고 디스크 용량을 이제 체인 데이터가 다 차지해서 시스템이 뻗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드 운영에도 뭐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로 노드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은 노드 유지 보수 과정에서 체인 데이터가 깨지거나 하는 과정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방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평상시에 자동화를 해서 뭐 체인 데이터가 이제 뭐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주기를 이제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소규모 노드 운영 환경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이제 귀찮고 좀 신기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노드 운영에 대한 이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노드 운영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DSIV나 뭐 그러한 이제 대형 업체들과 달리 이제 뭐 몇 가지 안 되는 뭐 체인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도 어쨌거나 이제 그 노드 개수가 한 뭐 몇 개에서 한 수십 개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드들을 저 혼자서 이제 관리하는 거는 이제 모니터링 자동화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든 작업인데 모니터링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저 혼자서도 이런 인프라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업타임을 계속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노드 운영 환경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직접 운영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이제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의 렉처는 여기까지 있고요. 그 자료와 템플릿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GitHub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뭐 다른 문의는 뭐 이제 위에 있는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은 이제 텔레그램 후구촌을 통해 가지고 텔레그램 DM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는 여기까지이고 즐거운 웹3 운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 오늘 후구초님 정말 감사하고 오늘 렉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구초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그 녹화 원본이랑 또 이제 유튜브 올라가는 거는 따로 링크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이제 뭐 혹시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계속 네,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